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박미라입니다. 긴 연휴를 앞둔 금요일장에 잠시 후면 개장합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노동조 연휴로 휴장한 가운데 많은 이슈들이 나왔죠. 미국의 1분기 GDP가 예상을 크게 하회한 가운데 FOMC 회의에서는 예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 추가 테이퍼링이 단행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다우지수가 전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숨고르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지난 수요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6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소폭 오르며 3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유지하기도 했는데요. 5월의 첫 거래일 자세한 시장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넘버원하게 된다. 오늘 순서는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하루 쉬는 동안 많은 이슈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FOMC 회의가 예상대로 100억 달러 규모 추가 테이퍼링을 실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 전망대에서 낙관적인 뷰를 밝혔던데요. 주목할 부분은 어떤 걸까요? 예, 사실상 4월 30일 마지막 날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밤에 있었던 FOMC 그리고 어제 우리가 쉬는 근로자 날로 쉬는 동안에 미국에 또 이렇게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잘 나왔고요. 문제는 이제 GDP 성장률 같은 것이 이제 좀 부진하게 나왔고 그러나 이제 지표를 살피기 이전에 사실상 4월 말 5월 초를 넘기면서 과연 BOJ와 연준발 무슨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좀 관심사였습니다만 역시 예상대로 아무것도 나올 게 없었습니다. 사실상 요즘 멀리 유럽 쪽에서는 계속해서 22발 이제 양적 완화 가능성으로 이렇게 군부를 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BOJ가 추가적으로 또 양적 완화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좀 뜬금없고 근거 약한 그런 기대감입니다만 구로다 총재는 완강합니다. 작년 4월에 보여줬던 그걸로 이른바 일본 은행발 양적 질적 완화 정책 그걸로 지금 계속 밀어붙일 상황이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 지표가 좋게도 나오고 나쁘게도 나옵니다. 미국 GDP 같은 경우는 사실상 충격적이죠. 충격적인데, 지표를 갖다가 이제 못 믿게 된 거는 사실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한번 제가 보내드렸던 차트 중에 첫 번째 걸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S&P 500 지수하고,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수익률하고 겹쳐놓은 그림입니다. 저 얘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붉은색의 S&P 500 지수와 검은색의 국채 수익률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는 주가가 오르면은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주가 빠지면 국채 안전자산인 국채 가격은 오르고 하는 그 흐름이란 얘기죠. 결국 그렇게 갑니다만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차트의 오른쪽 끝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잘 빠지지 않는 와중에 랠리를 이어가는데요. 그 와중에 미국채 가격도 올라가는 즉 수익률은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시장이 맞는가 하는 부분이죠. 지금 이 증시가 맞는 것인가 아니면은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국채 가격이 더 높아지는 이런 국채 수익률 흐름이 이제 더 맞는 것인가 하는 이런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과연 이 지표에 대한 신뢰, 지표의 어떤 중요성도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매월 또 이렇게 미국의 고용 지표도 이렇게 주목합니다만 오늘 밤에 나오는 미국 고용 지표 이 부분이 시장의 어떤 교통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우리 국내 투자자 여러분들로서는 참 다음 주 월화가 쉬는 바람에 만약에 미국 고용 지표가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새로운 방향성을 열어주는 트리거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번 연휴 기간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일단 최근 미국에 대한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이 원달러 환율은 최근 5년 8개월 내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연일 연저점 하향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원화 강세 기조가 더 이어지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천원선 이 하향 돌파에 대한 어떤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외환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달러원 환율 주간 차트도 한번 띄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에는 보시다시피 저기 지금 선이 조금 잘못 그어졌는데요. 저 선은 지금 사실상 아래쪽에 금융위기 이후 3번 정도 바닥을 이뤘던 1050원 선이 이제 선을 그어야겠습니다만 결국은 저 1050원이 무너졌다 하는 얘기는 굉장히 큰 사건으로 봐줘야 되겠습니다. 수급상으로 달러가 많다는 거, 우리 국내에 기본적인 어떤 경상거래에서의 무역수지 경상수지의 흑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달러로 붙들고 있는 거주자 외화예금의 급증, 그리고 외환보유고 증대 현황, 그리고 사실상 머니마켓 쪽에 차입금 시장에 있어서의 단기 차입금 부담도 크지 않다 하는 등등해서 북한이 이렇게 서해 바다로 대포를 쏘고 뭘 해도 이제 꼼짝도 못하는 환율의 주가에 우리는 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은 1050원의 지지 여부를 저 또한 이번에 제대로 1050원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만 거기에는 지난 수년간에 걸쳐서 1050원 근처는 우리나라 외환당국이 막아주더라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 참여자들 및 저 같은 전망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깊이 남아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무너졌다 한다면은 이제는 수급상으로나 펀더멘털 상으로나 사실상 당장 이 한반도 어딘가에 뭔가 떨어져서 진짜 불바다가 되는 그런 북한 쪽에서 흔히 쓰는 그런 표현들이 그런 상황만 아니라면은 이거는 오르기 힘들다 하는 부분을 이제는 인정해야겠습니다. 1050원에 조금 현혹되었던 그런 부분이 일단 붕괴되었다고 한다면은 모든 시장 참여들이 지금 이제 달러 롱으로 물려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1050원을 회복하기는 힘들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1000원까지의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딜러들은 한 1020원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고 있겠으나 이 와중에 이제 속도 조절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무작정 숏으로 밀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이고, 환율이 조금씩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물 부담에 시달릴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이 세 자릿수 환율로 달러원이나 엔원이나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은 이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만, 다만 그 속도에 있어서는 이제 그거 하겠죠. 오히려 또 이렇게 최근에 국내 상황 여러 가지 세월호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까지 다 본다면은 지금 이것이 또 이제 한 1000원 근처까지 이렇게 원화 강세를 보이는 부분을 가다가 또 이렇게 가을에 찬바람 불 때는 또 약간 새로운 어떤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아서는 굉장히 오르기 힘든 환율이다 하는 부분이죠. 밤사이 NDF 시세도 거의 2원 이상 또 이렇게 추가 하락, 오늘은 자칫 또 1030원을 두고 지난 4월 말까지는 어쨌거나 1030원을 갖다 막았습니다만 오늘 5월 첫 거래이다 보니까 1030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셔야 되겠네요. 네, 1050원 붕괴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만큼 오늘 원화 강세 속도는 조금 더 둔화되겠다라는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외국인 현재 좀 선물에서 현물까지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향 쪽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모습인데 외국인의 속내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외국인 그렇죠. 그들이 작심하고 잡아당기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가을에 연속 순매수 30 며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수를 또 2000을 돌파시켰고, 최근에도 이렇게 또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만 이제 지난 4월 28일부터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일찍 그렇게 해서 최근 한 며칠 4월 말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이렇게 하방 쪽으로 내지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선 우리 코스피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요즘 모든 시장이 갇혀들고 있는데요. 우리 코스피 차트 한번 띄워주신다면은 결국은 주가가 조금만 오르고 2000포인트 올라오면 대세 상승 얘기가 막 나오고 합니다만, 또 해외 증시가 또 이렇게 급락의 양상을 보이면 또 이것이 부러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시장 현재 보시다시피 우하향하는 저 추세선,
저 부분이 저항으로 이번에 작용했고요. 그래서 2008포인트가 몇 차례 막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래쪽으로는 저기 작년 6월 이후에 우상향하는 저 선이 결국은 지지선 역할을 하는 굉장히 이렇게 좁게 갇혀드는 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지금 이렇게 이번에 어떤 상황이 되었건 간에 5월 중에 계속해서 막혔던 저 2008포인트가 열리면은 뭐 이거는 뭐 이유 불문하고 그냥 한번 뭐 버블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아니면 오버슈팅이 되었건 그냥 가는 장으로 인정하시면 되겠고 지금 뭐 1950 지지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고 그렇다 또 1950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1900은 튼튼하다 하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하방 경직성은 저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1900이 무너진다면 또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우리 지수하고 또 개별 주식들은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차트도 제가 보내드렸는데 삼성전자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 한 나흘 진짜 험한 양상입니다. 저런 식의 음봉이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는. 그렇다면은 제가 또 보내드린 코스피하고 삼성전자 겹친 차트도 한번 봐주시죠. 코스피에서나 삼성전자에서나 거래량 지표에서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죠. 저렇습니다. 붙어 다닌다는 얘기죠. 뭐 모든 우리 투자자 여러분, 특히 파생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만 우리 지수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저렇게 그냥 붙어 다닌다라고 본다면은 결국 삼성전자 주가가 힘을 못 쓴다면은 지수가 계속해서 가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국면이죠. 그러나 이제 최근 삼성전자가 한 사나흘 저렇게 된 것이 요즘 들어서는 또 펀더멘트를 따지기 전에 워낙에 또 이 롱숏 전략, 롱숏 펀드들이 이렇게 득세하면서 조금 올랐다 싶으면 때리고 좀 밀렸다 싶으면 거둬들이는 그런 전략들이 이제 주를 이루다 보니까 시장은 점점 갇혀드는 양상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저런 부분도 진정 장기적으로 보는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 때문인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단기적인 롱숏 전략에 따른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봐줘야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뭐 개별적으로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분하고 지수를 상대로 하는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갇혀드는 장 결국 이것은 연준을 비롯해서 중앙은행들이 지금 이런 장을 만들어가고 있고 시장은 점점 그 본연의 야성을 잃고 그냥 이렇게 사육사들이 던져주는 고기에 만족하는 우리 속의 맹수처럼 온순해져 버렸는데요. 이런 장이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중앙은행들의 그 완력을 갖다가 이겨낼 만한 시장에 아주 거포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시장이 너무 기가 죽어 있고 자신감을 잃었고 그저 잔돈에 조금의 그 수익에 만족하고 물러서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는 한 여기에 무슨 급등도 급락도 없는 아주 깝깝한 그런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답답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이슈와 국내 시장, 외환시장 분석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지난 시간 추천 종목이었던 나노 신소재가 시초가 대비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목표가까지 계속 홀딩이겠죠? 자세한 AS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예, 잘하시네요. 현재 뭐 나쁜 종목을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추가적인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부분을 기인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차트를 분석하고 난 다음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좀 더 나타나리라 보고요. 나노 신소재는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점이 바로 산화물 LCD라는 점입니다. 보급형 모델의 주요 부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꼭 체크를 하시고요. 세계적으로 이 산화물 LCD를 만드는 기업은 바로 샤프라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산화물 LCD로 인해서 지금 나노 신소재도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건 글로벌적인 모멘텀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셔서 현재는 홀딩 구간으로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박스권 상단을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번의 실패를 하고 난 다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들어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리라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나노 신소재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자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요. 예, 삼양 ENC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양 ENC 같은 경우에는 해상용 통신 장비 전문 업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는 이슈화가 되고 있고 나쁜 쪽으로 이슈화가 조금 되고 있었죠. 그래서 뭐 세월호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상용 장비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국민들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서 빨리 구조되기를 조금 바라고요. 그만큼 항해 장비에 대해서 국내 1위의 업체다. 그리고 연평균 22%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결산까지 그렇게 큰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해상용 장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차라리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 매출 자체가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고마진인 형태만 그냥 유지가 됐던 상태였고, 하지만 현재부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니즈 자체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해상용 장비가 필수 조건으로 모든 선박들이 다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상당 부분 지금 인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또다시 이런 부분, 이런 회사들이 어느 정도의 지금 납품을 받지 못한, 수주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변화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면 또다시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 인식이 상당 부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런 기업들이 해상용 장비이기 때문에 많은 수주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국내에서 한정된 수요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꾸준히 수출적인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선박들을 많이 쓰죠. 거기에 대해서는 꾸준히 수출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삼양 ENC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의 상당한 수출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매출 비중이 왜 해외에서 많이 차지하냐면, 해외에서는 해상용 장비라든지 안전 장비에 대한 부분이 각별하게 필수 조건을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양 ENC 같은 경우에도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활로를 찾는 기업이었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국내에서의 수요도 좀 더 증가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자료화면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원래 1분기마다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만큼 1분기는 비수기라고 칭할 정도로 실적이 안 좋았었는데, 하지만 이번에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올라왔단 말이죠. 그 이유는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래서 큰 낙폭이 3번 연달아 있고 난 다음에 오늘 이런 모습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자리가 눌림목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아니라도 내일이라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3%,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9,680원대를 손절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는 삼양 ENC였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메르츠 종금증권 악부전시점의 김건호 연구원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증검달의 연휴 속 우리 금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동시효과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동시효과 분위기 나쁜 편은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폭 상승 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상승 출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저께도 그랬고 지난 월, 화, 수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중에 상승 출발하다가 오후장 가면서 이게 무너지면서 하락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아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 막판까지가 얼마나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지금 1960포인트대에서 한 3포인트 정도 소폭 상승 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일단 1970포인트를 안착할 수 있느냐 여부. 솔직히 1970포인트 안착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의미를 찾는다라면 120일선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1970포인트 회복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고요. 좀 중기적으로 혹은 뭐 시장이 약간 상승으로 의미가 반전된다라는 거 확인시키려면은 1980포인트입니다. 1983포인트 정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시장 분위기가 좀 반전되어 가고 있다 말하기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보시되 일단 1차적으로는 1970포인트 정도가 오늘 회복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21선을 붕괴한 다음에 월화수 반등을 좀 보여줬죠. 하지만 역시 21선을 저항으로 막고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띄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오늘 지금 한 1.6포인트 정도 상승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피가 1970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1선을 회복하는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된다. 만약에 21선을 회복하지 못한다라면은 단기 추세선을 이탈하는 것이고 또 21선을 저항으로 막고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여전히 그냥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반등이 추세 전환이나 어떤 뭐 새로운 상승 전환으로의 그 시그널이 나오려면은 코스피는 1차 1970, 2차 1980 한 2, 3포인트 정도가 될 것이고 코스닥은 21선을 안착하는지 여부가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 상기하시면서 금요일 시장 마무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21선, 코스닥은 21선 안착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 살펴보고요. 어제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집중된 종목들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그리고 SK텔레콤,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LG화학, KT, 코웨이, BS금융지주, 포스코, LG하우시스, 롯데케미칼, GS건설, 한국전력,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CJ 제일제당, 포스코, 호텔신라, LG전자, KCC, 삼성물산, LG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SKCNC, 대림산업, 하나케미칼,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크게 업종에 대한 어떤 명확한 사이트를 좀 보여주진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도 일단 제가 말씀드린 수준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 밑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사는 업종이 일단 자동차 업종을 계속적으로 좀 사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완성차보다는 역시나 부품업체라든지 글로비스 같은 자동차 완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 어떤 파생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은 강세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서 좀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외국인 같은 경우 많이 산 종목이 아프리카TV, 내추럴 엔도텍, 파라다이스, DHP 코리아, 성우하이텍, 포스코 ICT, SFA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샀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위닉스, CGN, GS 홈쇼핑, CJ ENF, 휴원스 그리고 컴투스, 화림, 와이소, Y젠터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느낌이 약간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좀 주목을 받는 것 아닌가. 그래서 화장품주들도 많이 올라왔고요. 엔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 관련 소비와 관련된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제약주들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5월 2일 금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오늘에 지나면 긴 연휴가 진행되죠. 그에 따른 관망심도 강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출발 상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창 대표님, 코스피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일단은 한 0.3%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 1968포인트에서 주가가 지금 형성되려 하고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되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침에 동시호가, 그러니까 개장하기 전보다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긍정적이라 좀 평가하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은 561.5포인트 가까운 지수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동시호가 때보다 조금 더 상승을 해가지고 2포인트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60포인트라는 얘기는 561포인트라는 얘기는 21선 위에서 일단 출발을 한다는 것이고, 21선 위에서 출발한다라면 이제부터는 21선을 안착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2원 정도 내려가지고 1031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려 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1030원 후반이 좀 지지가 되면서 1040원대로 올라왔다가 조금 다시 약세를 좀 띄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1030원 초반으로 오히려 더 하락을 했던 부분들,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1030원 이탈할 가능성도 좀 열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1030원이 심적인 지지선인 것 같아요. 정부도 어떻게 해서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1030원이 무너진다라면은 대책 없이 그냥 1000원대까지로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30원 정도의 지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하지만 최근에 워낙 강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이전에 만약에 1050원대에 뭐 워낙 강세 발생하면서 수출주들 경제적 우려 이런 얘기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강세가 다른 기업들에 대한 주가 하락을 연동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자. 근데 그전보다는 좀 약화가 됐다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쪽으로 선물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자, 선물 차트를 보시면은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일봉 차트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좋은 모습을 띄고 있죠. 그러니까 상승했다가 좀 약세 전환되면서 지지력이 1960포인트 중반대에서 지켜지고 있는데, 선물은 오히려 먼저 선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베이시스가 약화가 됐다는 것이고, 베이시스가 약화되다 보니까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그래서 선물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베이시스가 좀 개선된 점을 좀 보시면서, 선물 베이시스도 중요하지만서도 미결제 약정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 선물 수급하고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 여부, 그러면서 베이시스가 일정 부분 개선되는지, 만약에 베이시스 개선이 없다면은 코스피가 반등을 보여도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일본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죠. 1% 넘게 올랐는데 오늘은 다시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0.2% 내린 14,454엔에 출발했습니다. 지표 하나 확인하고 가죠. 3월 일본 가계 지출이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7.2% 올랐습니다. 소비세 인상을 두고 민간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출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닷새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0.1% 강보합권에 출발했고요. 오늘 현대차가 쉬어가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2% 넘게 강하게 오르며 오늘 캡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강보합이고요. 포스코가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34,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 넘게 오르며 4만원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오늘 1.6%로 비교적 큰 폭의 강세를 보이며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5%로 강보합권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아차가 역시 파란불 들어와 있군요. 0.5%로 약보합권에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보합권에 있는 가운데 LG화학도 1% 넘게 강하게 오르고 있고, SK텔레콤도 2%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2% 강보합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38,75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반도체가 2% 넘게 밀리면서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CJ 오쇼핑도 약보합권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CJ E&M이 0.79% 강보합 출발하고 있고, 동서가 0.3% 약보합권에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압구정 나가보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는 조금 좋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전기가스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보험, 금융, 의료 정밀, IT, 그 다음에 의약, 증권, 이런 순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기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전, 그리고 인천 도시가스, 대성에너지, 삼천리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통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SK텔레콤이 또 오랜만에 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한 3거래 정도 연속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고,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손보,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LIG손보, 화재보험과 손해보험 쪽 위주로 좀 올라오고 있고요. 금융 쪽 같은 경우에도 좀 잘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증권, 은행, 보험 전체적인 섹터가 다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는 오늘 SK하이닉스의 영향으로 IT도 오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오늘 플러스는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으로 좀 넘어오면 일단 가장 먼저 오락문화 업종이 가장 먼저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 일반 IT, 컴퓨터 서비스, 인터넷, 이런 순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오락문화에는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YG엔터라든지 키이스트, 파라다이스, 펜엔터, 미디어플렉스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락문화 콘텐츠 쪽도 최근에 좀 다시금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오늘 이 컴퓨터 서비스와 인터넷 역시나 전체적으로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이 테마는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테마가 아닌 실질적으로 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부분으로 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사물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꾸준한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장 초반이지만 소폭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군요. 외국인 선형물 모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자세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수급적으로 보신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다행스럽게 소폭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네. 유가증권시장 쪽에서 1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프로그램은 매도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시장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비차익을 통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 선 베이시스가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상회하는 매수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부를 좀 보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지금 선물이 180계약 매수는 의미가 없죠. 근데 이게 1000계약, 2000계약을 넘게 매수로 전환된다라면은 의외로 오늘 외국인들 한 1, 2천억 이상, 혹은 1000억 이상에서 2천억 사이 매수가 좀 유입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약간 기간을 중심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일단 전기전자 쪽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운송정비는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차에서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기가스업하고 금융업종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 어떤지 살펴봐 주시죠. 네,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그저께였죠. 그저께 종가 대비 2원 20전 하락한 1031원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소폭 상승을 해서 1031원 중후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 환율은 103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환율을 살펴보면요. 여기환율이 하락을 했습니다. 1개월물이 1032원 80전에 최종 호가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50전을 고려하면 전일 현물한 종가였던 1033원 20전보다는 약 2원 30전 정도 내린 셈이었고요. 오늘 서울 환시에서 환율은 연휴를 앞두고 2월 내고 물량이 환율의 하락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미 내고 물량이 월 말에 상당 부분 나온 데다가 20원대 지짐을 앞두고 레벨 부담감에 강한 추격 매도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락폭은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요. 여기에다가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도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오늘 외환시장은 여기 환율을 반영해서 하락 출발했고 현재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이면서 1,020원대 하향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락 시도가 실패하면 오히려 소폭의 반등세도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지난주 수요일처럼 오히려 소폭의 반등세도 예상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또한 오늘 밤에 있을 4월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상 환율 범위는 1,028원에서 1,034원입니다. 네, 이렇게 외환시장 전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돌발 종목 세 종목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가 외국인 러브콜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를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고요. 반면 현대중공업은 1분기 실적 쇼크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 넘게 밀리고 있네요. 다음 급등하는 종목이 제이션 시스템인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가장 먼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주가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추이를 좀 보면 D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어드는 모습도 보여줬고 낸드 플러시 같은 경우에도 좀 최근에 가격이 좀 줄어드는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하반기부터 약세를 보인 낸드 플러시 가격 6개월 만에 다시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올 들어서 소폭 좀 하락세였던 D램 가격도 점차 안정화되는 분위기들.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도 이 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 추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수의 이 D램 쪽 그리고 반도체 쪽에 업체인 이 D램 익스체인지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D램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분석하는 회사죠. D램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서 낸드 플래시 제조업체들이 시장 가격이 일단 이 원가 수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인 가격 경쟁 자체를 피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다. 사실 이 반도체 시장이 치킨 게임 때문에 서로 단가를 낮춰서 가격 서로의 어떤 이 이익 부분을 침해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넘어져야 될 회사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D램 쪽 반도체 쪽에 유수의 어떤 포지셔닝을 잡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가 PC용 D램 시장 우위를 되찾기 위해서 지난해 또 모바일 D램 출하량 자체를 좀 조절하기 시작했고 SK하이닉스도 PC용 D램 생산을 줄이고 모바일 D램 쪽의 출하량을 늘렸다. 결국 고객사들 자체는 이 PC용 D램 부족으로 거래 가격 자체가 오를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았었는데 이제는 공급 자체에 대한 컨트롤을 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SK하이닉스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 기대감은 2분기, 3분기까지 좀 타임라인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전체적으로 좀 어닝에 있어서 좀 모멘텀이 발생한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전 고점이 41,350원인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근데 일단 돌파가 된다면 새로운 또 고가가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다시금 또 한 번의 어떤 SK하이닉스에 대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일단 가격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규로 좀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금 침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흥분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조금 더 누려도 되지 않는 구간인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현대중공업인데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좀 어닝 쇼크가 나왔죠. 1분기 어닝 쇼크 때문에 오늘 약세인데 1분기에 영업손실 1,889억 기록했고요.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언더퍼폼했습니다. 전분기 대비로도 적자폭 자체였던 이 사이즈가 커졌고요. 이 정유 부분의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는 일단 개선은 됐는데 조선, 해양, 플랜트 부분은 모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특히 현대중공업 본사 조선부문과 현대사무중공업에서 대규모 이 충당금, 그러니까 공사 손실 충당금과 대손 충당금의 합산인데 이 부분이 발생한 것이 적자의 주요 원인이다. 적자 폭 확대의 주요 원인이다라고 밝혔고요. 1분기 연결 실적을 감안하면 이 현대미포조선의 실적 역시 부진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랜만에 좀 저가를 갱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직전 저점은 17만 원대 수준인데 일단 18만 원대 가격을 지켜주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18만 원 가격대가 하향이 되면 조금 더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제이시언 시스템인데 오랜만에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블룸버그에서 비트코인의 시세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급등인데 이 세계 최대의 금융 데이터 서비스 업체가 바로 이 블룸버그입니다. 근데 지난달 30일에 금융거래정보 단말기를 통해서 전 세계 32만 명의 구독자들에게 비트코인 거래소인 크라켄 이라는 거래소와 브로커 딜러 서비스 업체인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을 보여주기로 했다라고 밝히면서 전체적으로 좀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앞섰고요. 역시나 대장주인 제이시언 시스템이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 뭐 오늘 모멘텀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뭐 반등세로 완전하게 돌아설 수 있다 없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모멘텀으로 인해서의 급등 그리고 일단 공방은 굉장히 치열한 이유는 지금 수준의 매물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방은 이 자리에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돌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이 1분기 실적 부진에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 여파가 실적으로 반영된 모습이죠. 추가 하락 염두에 둬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이버는 이거래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5일선 넘어섰고 21선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다시 주가 회복 가능할지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셀바이오텍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 자세한 분석 해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현대백화점이 약세를 좀 띄고 있죠. 1.8% 정도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소비 심리가 좀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원래는 지금이 두 번째 성수기 시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연말 때의 분위기, 또 지금이 또 가정의 달, 그러면서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무슨 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날이기 때문에, 날이 분포되어 있고, 그로 인해 소비를 상당히 많이 늘릴 수 있는 구간인데, 이제 안타깝게도 세월호 침몰 사건이 좀 장기화되면서 전 국민이 약간 이제 애도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뭐 소비를 할 만한 뭐 소비를 하게 되면 상당히 뭐 내가 죄를 짓는 듯한 느낌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소비가 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 오히려 지금 뭐 현대백화점뿐이 아니라 롯데쇼핑이라든지 뭐 신세계 모두 같은 이유가 있고요. 또 특히 이제 홈쇼핑주들이 최근 들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하나의 그 영향을 볼 수 있겠어요. 뭐 TV를 봐야 되는데 TV를 보게 되면 안 좋은 뉴스를 먼저 보게 되고 그렇다면 분위기가 좀 다운됐기 때문에 홈쇼핑을 통해서 그 구매를 하기가 구매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가 계절적 요인이 있다. 우리가 겨울이 진입을 하게 되면 좀 두꺼운 외투를 사게 되고 그렇다면 약간 고가 의류가 되기 때문에 마진이 높게 작용하게 되는데 여름 의류 같은 건 좀 가볍고 또 얇은 옷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마진율도 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면서 오늘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통주들 뭐 현대백화점뿐이 아니라 뭐 신세계 뭐 아까 말씀드린 홈쇼핑주들 모두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시자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성수기를 놓쳤던 얘기는 여름 바캉스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약간 주가 자체가 좀 약세를 띌 수 있다는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네이버가 뭐 3일 연속 좀 강세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5만원 회복을 좀 노리고 있는데 일단은 뭐 그냥 단순한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간 수렴을 좀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삼각 수렴을 좀 마무리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만은 아직 이게 매물대를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 상승 강도가 좀 약하다라는 걸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일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여전히 지지라인 73만원 정도 지켜진지 좀 여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신규로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땐 77만원 돌파를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셀바이오텍이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매출, 영업이익이 발표를 했죠. 매출이 93억 3,700만원, 영업이익 22억 4,800만원인데, 그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성장세가 상당히 두드러진다는 것이죠. 주력 제품인 듀오력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그 유럽 시장이라든지 해외 시장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해외 시장에 안착이 된다라면은 올해 영업이익률은 33%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약간 매물대를 돌파시켰던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주가를 보시면 약간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이 부분은 주가에 이미 선 반영되어 있던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32,000원 정도가 오늘 안착되는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요. 오늘뿐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32,000원이 안착이 되면서 잘 지지력을 테스트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만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차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다시 31,000원대나 3만원 초반으로 주가가 또 회귀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은 좋기도 합니다만 약간 리스크 관리를 단기적으로 좀 해야 되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화재가 1분기 깜짝 실적에 이틀째 오르고 있죠. 지난 수요일에 이어 오늘까지도 장대 양봉이 그려지고 있는데 전고점 26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서울반도체 1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4만 원 주가가 위협받고 있죠. 추가 하락 여부도 점검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재난안전통신망 관련주가 정부의 사업 검토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연구원님. 네, 일단 가장 먼저 이 삼성화재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면, 일단 수익성 개선에 의한 이 부분이 기대가 좀 되면서 오늘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 이익권 손해보험사들의 장기 위험 손해율, 일단은 위험보험금을 위험보험료로 나누는 것을 이 장기 위험 손해율이라고 하는데, 이 장기 위험 손해율이 전년 동기보다 한 5.5% 정도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료가 더 많아져야겠죠. 보험금은 역시나 이 보험사들이 지급하는 부분이고, 보험료는 보험사들이 이 수급을 받는 부분인데, 일단 삼성화재는 근데 오히려 여기서 0.2% 상승한 70.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분기 발생했던 손상차손 580억 원 정도가 사라졌고요. 자동차 보험도 손해율이 전년 대비해서 한 1%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분기 기준으로 이 보험사의 어떤 리스크 비율을 책정하는 RBC라고 하는데, 이 리스크 베이스드 캐피탈 비율이 372%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여력 자체도 굉장히 충분하다.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 등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이 화재보험 내 손해보험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종목 중에 하나라는 이 증권사의 이 보고서가 좀 나오면서 오늘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25만 원대가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준에서 굉장히 좀 큰 매물대가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 완전한 양봉이 아닌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부분은 그만큼 이 매물들의 압박도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매물 압박을 좀 한 번에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양봉이 조금 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서울반도체인데, 최근에 서울반도체가 다시금 좀 하락 추세로 전환한 이유는 역시나 고점에서의 어떤 매입 이 수익 실현 부분도 있었겠지만, 오늘은 또 이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이 제시가 됐습니다. 올 2분기 매출 전망치로 한 2,600에서 2,800억 정도 잡고 있고요. 영업이익률 한 7에서 9% 정도를 서울반도체 쪽에서 제시를 했는데, 조명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수익성 기능이 이 시장의 어떤 전문가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
이 부분이 한 증권사 쪽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망치에서 이익률이 전년 동기 대비 수준을 좀 밑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실망스럽다. 하이엔드 LED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좀 격화됨으로 인해서 비용 증가로 인한 어떤 수익성 악화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나오곤 있지만 사실 증권사별로 좀 의견은 엇갈립니다. 근데 오늘 일단 투자자들은 이 수익성 악화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손을 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주가 수준인데 제가 봤을 때는 37,000원 수준까지는 내려오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수준에서 대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다시금 좀 추세가 상승 구도로 좀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오늘 4만 원 가격을 못 지켜낸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재난안전망 이 부분과 관련된 재난안전통신망과 관련된 이 관련주들이 오늘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종목은 모다정보통신하고 리노스입니다. 이 총체적으로 이번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의 재난 대응에 대한 총체적인 난국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정부가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겠다. 그리고 채널을 일원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그와 관련된 통신망 사업자로 모다정보통신과 리노스가 거론이 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모멘텀은 좀 충분히 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 지금 수준에서 치고 나가기에는 모멘텀이 아닌 정말로 좀 펀더멘털 자체 그러니까 실적이나 수주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확인 안 됐기 때문에 일단은 모멘텀에 의한 상승으로 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일단 매물대들이 좀 극복해야 될 모다정보통신 같은 경우 극복해야 될 매물대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돌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래가 정지됐던 현대 PNC가 매매 재개 첫날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자세한 이유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동제약은 실적 부진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2분기 실적 개선에도 부진한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는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끝으로 테라세미콘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 실적 부진을 최고 주가가 하락했죠.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유찬 대표님 현대 PNC부터 살펴볼까요? 네, 현대 PNC가 작년 7월 22일부로 거래 정지를 당했었죠. 거의 한 10개월 정도 거래 정지 당한 이후에 오늘 재개가 됐죠. 그래서 뭐 상장 유지 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기준가가 다시 상정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3,800원에서 시작을 돼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의미가 없다. 당연히 오랜만에 거래 정지가 풀렸던 부분들이 기대감을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당장 뭐 PNC 그룹에서는 당연히 상장 재개가 되면은 사업을 더 잘 영위하겠다 얘기는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동제약이 좀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수익성 부재,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번에 34억 1,300만 원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한 36% 정도 하락한 내용이었고요. 본다라면 주력 제품이겠죠. 소변 드레싱제라고 해서 메디폼에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또 대형 약으로 그러니까 건강 보조식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뭐 아로나민이라든지 큐란 등 이러한 것들의 매출이 좀 부재, 좀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역시 뭐 35억 정도 영업이익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주가는 이미 선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8%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급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0일선 정도 12,000원, 13,000원 정도 지지업을 좀 테스트를 하시면서 대응하실 때 일단 당분간 상승 모멘텀은 좀 없다는 부분들, 주가는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기간 조정이 연장선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테라세미콘이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또
그저께 같은 경우 약간 루머가 나오면서 좀 급락세가 나왔었는데, 뭐 OLED 관련해가지고, 뭐 중국 시안 쪽에 A2, A3 공장으로 계속 확대될 수 있다.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삼성전자가 투자가 늘어나면은, 그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서부터 영업이익률이 뭐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차트적으로 보신다면은 추세 완전 이탈하게 됐죠. 이탈을 했고, 이게 약간 모양은 좀 연장됐습니다만은 삼산이 나온 상황에서 이탈하면서 120선을 붕괴시킨 것이기 때문에 일단 뉴스 자체는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좀 그에 반해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15,000원 지켜지면서 올라왔다는 부분들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한 16,5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17,000원 회복 안착하기 전까지는 추세가 전환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전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유병원 회장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JYP 엔터가 7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주가에 악영향을 줄지 궁금해집니다. 김근호 연구원이 끝으로 한 종목 더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이 JYP 엔터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박진영 씨 부인이 유 전 회장의 조카인 것은 맞다. 하지만 뭐 단돈 10원이라도 불법적인 자금이 유입된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뭐 정서적인 문제겠죠. 일단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좀 하락이 나왔고요. 근데 오늘 좀 중요한 자리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120선을 터치하고 양봉으로 좀 돌아섰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바닥은 좀 보여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과연 대반등이 빠르게 나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120선이 가격적으로 한 4,925원, 뭐 4,930원 정도 될 텐데, 이 수준이 만약에 하향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을 지지선으로 일단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올 때 JYP는 못 올라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이 하락 모멘텀이 좀 사라진 이후에는 다시금 회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관련설이기 때문에 뭐 루머는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 어떤 스토리로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 얘기가 맞다라는 가정 하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JYP 엔터의 주가는 너무 낙폭과대가 아닐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돌발 종목들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5인의 투자 전략 공개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희승 차장, 연휴 앞두고 관망세가 예상된다. 상승 종목들은 현금을 확보하자라고 하셨고요. 정영 팀장도 같은 의견입니다. 연휴 앞두고 관망 장사 예상된다. 공격적인 매매는 자제하자. 김혜란 연구원, FOMC 결과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라고 하셨고요. 김현경 팀장님은 1분기 실적 양호주 턴 어라운드 주, 특히 주가 바닥권제 주목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끝으로 안상현대리 5월 전략 후광 장사 예상된다. 5월 초 관망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유진투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5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하지만 긴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장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어저께 이제 야간 선물이 256.2로 0.31 정도, 한 31% 정도 상승해서 오늘 종가는 한 1970선에서 종가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지금 장 초반에는 지금 좀 약간 밀리는, 보합권에서 약간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그 국내 증시는 연휴로 인한 휴장이라든지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국내외 경제 이벤트 등을 앞두고 그 좀 짙은 관망세에 들어갔고요. 그 EMBI 그 스프레드가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어서 한동안 이어지던 그 위험자산
선호 현상도 다소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현재 1간 차트를 보면 주요 이평선 중 4개가 한 곳으로 모여 있어서 조만간에 방향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추세 지표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격도 등도 그 보조 지표들과 과매도권에 진입은 하고 있지만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기간 조정과 함께 조금 가격 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의 5월 움직임은 전략 후강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월 초반엔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방향성 탐색에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중반 이후부터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고, 월간 차트로 보면은 상승 삼각형 패턴의 마지막 단계에 좀 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어서요. 장 후반, 5월 후반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 코스닥 시장에서도 전형적인 추세 반전 신호인 흑산병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1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상승 의지가 좀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그 543포인트에서 574포인트에서 움직임이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제가 저번 주에는 방송하지 못해서 2주 전에 제 전기전자 비중 축소, 그리고 음식료, 운수장비, 건설, 금융을 유지하고 미디어주 비중 확대를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이 전략은 좀 유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번 주에도 그 압축 포트폴리오 유지하고 5월 초에는 어느 정도 현금 보유한 상황에서 주식 비중만 유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이 들고, 좀 주식 비중을 늘리고 싶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1분기 실적 호전주라든지 과대낙폭 대형주 좀 추천드리고요. 지금 2주 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한솔홈데코 좀 AS 해드리면, 이것도 코스닥 시장과 마찬가지로 21선에 지금 근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홀드 전략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좀 새로 추천드릴 그 코스닥 실적 관심주는 유진테크입니다. 지금 2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300원 빠져서 22,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도 이것도 한 21선 걸쳐 있고요. 실적 다 좋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한번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은 전야 후강 예상된다. 5월 초 방향성 탐색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누려보는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약보합 선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휴가 지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한 4일간, 그러니까 토일을 포함한 4일간의 연휴죠. 그러니까 월화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단기적 접근에 대한 매물대 출현,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크게 변동성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 오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밀렸던 4월 말의 장이 지금 여러분들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오후장 조금 밀릴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장 속에는 아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승장 속에서의 변동성 구간이라는 점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종목들 살펴보면서 AS하고 바로 오후장 역전이 가능한 섹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섹터들 중에 지금 살펴볼 게 문화 콘텐츠 쪽에 J컨텐트리네요. J컨텐트리가 꾸준하게 지금 상승 속에서의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어떤 횡보 구간을 최근에는 횡보 구간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분명한 가닥 속에서 지금 잡혀 있다는 거, 상승에 가닥 속에서 잡혀 있다는 거, 금일도 이제 강보합 지금 한 1.38% 정도 오르고 있네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자결제 관련주, 제가 중기적으로 꼭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오늘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다날, 모두 강합니다. 그래서, 다날이 지금 제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날은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란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KG모빌리언스는 계속,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우상향 패턴 속에서의 지금 조정이 조금 들어왔다가 반등을 주고 있는, 즉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리바다 음원 관련주죠, 그죠? 이 음원은 반드시 저작권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 계속해서 이 저작권 보호법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계속 지금 음원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저작권법 관련 음원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가장 음원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불법 다운로드 때문인데, 이게 지금 사이버 수사대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음원 쪽에 저작권 이런 것들은 조금 지속적으로 좀 살펴보셔야 되는 섹터고, 통신장비 쪽에 오이솔루션이 지금 조금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보합권에 있습니다, 그냥. 근데 우리넷이 여전히 좀 좋은 모습들 보신다면 이 통신 관련주들도 여러분 계속 중장기적으로 눈여겨 좀 보셔야 될 섹터다, 요 얘기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죠. 그 엔터주 SMCNC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수익 중 구간에 와 있는데요. 지금 엔터주들 중에서도 SMCNC 쪽하고 SM 지금 JYP를 빼고는 모두 다 괜찮은 모습입니다. YG엔터까지 모두 괜찮은 모습인데, 이 엔터주들이 아마 이제 본격적인 따뜻한 계절이 돌아오면서 한류의 열풍들, 즉 한류의 바람을 좀 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인해서 바로 레저 관련주 보셔야 된다고 그러는데, 대륙제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그 대륙제관이나 이런 레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 5장 역전의 관점에서 들고 나온 섹터는 바로 게임 관련주입니다. 게임 관련주 예병군 멘토가 계속 게임 규제 쪽이 강하다. 게임 산업은 규제 쪽이고 게임 산업 완화가 아니다. 규제 완화가 아니다. 이런 점을 계속 강조했는데 왜 오늘 게임주를 들고 나왔을까요? 자, 이유는요. 규제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호황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인데, 이 모바일 게임들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금 굉장히 호황에 이루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특히 어린 친구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 보통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 부모님 명의로 개통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주에 대한, 특히 모바일 게임주에 대한 그 성장성은 계속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정책적으로 누른다고 하지만 그 규제가 여기서 더 나올 게 없다면, 계속해서 호황을 이루고 더 나올 게, 규제 쪽이 더 나올 게 없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 차이나머니죠. 이 차이나머니도 의류하고 콘텐츠, 게임 산업 쪽으로 좀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 산업 쪽, 그 CJ ENM의 그 게임, 넷마블 게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이 게임 관련주 그냥 규제 강화 쪽이라고 완전히 던져놔버려야 될 섹터는 아니구나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관련주 중에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 제가 세 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CJ ENM은 제가 차이나머니 쪽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넥슨 GT하고 컴투스, 게임비를 이제 모바일 게임 관련으로 제가 잡아왔는데요. 자, 세 종목에 대한 다 공통점이, 여러분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합니다. 차트 자체가 모양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게임 규제 강화되면서 바로 낙폭이 굉장히 과했죠, 그죠? 전부 다 낙폭이 과했는데, 이제 낙폭을 겪고 다 하락폭을 겪고 지금 반등의 구간 속에 놓여 있고 리바운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역시 컴투스도 마찬가지지만 게임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락폭, 그 다음에 반등폭 똑같고 지금 횡보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넥슨 GT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하락폭이 컸고, 자,
여기서 둔각 만들고 올라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자, 이 상승폭이 어느 게 제일 강할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들 컴투스가 모바일 게임 산업적으로는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탑픽으로 잡아온 것은 바로 컴투스입니다. 이 컴투스는 모바일 게임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측면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낚시 게임이죠, 그죠? 최근에 이제 낚시 게임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낚시 게임에 컴투스가 낚시왕이라는 프로그램입니까? 그 게임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실적적인 측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실적들이 결국은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차트를 확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컴투스의 자리대 명확합니다. 그죠? 너무나 명확해 보여서 제가 여기가 바로 지지대가 명확했던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았고요. 여기서 또 지지를 받았죠. 그죠? 바로 이 부분들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지대 여기 명확하고요. 그죠? 여기서도 명확합니다. 지지를 정확하게 받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자, 2차 상승 부분인 여기서 또 지지를 정확하게 받았어요. 그죠? 여기서 한참 횡보가 나오다가 살짝 드는 척 했다가 다시 기술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다시 그 정확한 부분에서 횡보 나왔던 부분에서 지지가 명확히 이루어지면서 올라왔다는 점. 그리고 지금 또 상승 구간에서 하락이 아니라 조정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횡보가 나오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한 것은 여기 때예요. 이 자리대가 지금 돌파의 여부였는데 이 자리대가 돌파가 됐어요. 왜? 전에 밀렸던 자리대고 전에 지지받았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저항대로 변할 수 있었어요. 그죠? 강한 저항대가 될 수 있었는데 이걸 지금 다 뚫고 올라왔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선을 잡아보자면 요 선이에요. 요 선에서는 밀렸던 자리대가 있으니까 다시 이 매물 소화대를 분명히 거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이 선까지 좀 꽤 큰 폭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은요, 제가 바로 10시 반부터요. 오늘은 10시부터 아닙니다. 10시 30분부터 공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ww.sentv.co.kr. 자, 연휴되기 전에 연휴에 전에 공개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휴 때를 대비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를 좀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제 연휴 기간 동안 분명히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어요. FOMC라든가 중국의 지표 발표, PMI 지수 그게 나오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도 이 공개 방송 때 좀 자세히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오셔서 자세한 얘기들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장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시장은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고 연휴 이후 수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다음 주 어린이날과 석가탄신 연휴로 화요일까지 우리 시장은 휴장하게 됩니다. 다소 긴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은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